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무더위 속에서 투자자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주식시장 무더위만큼이나 굉장히 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날씨를 이겨내는 게 그만큼 우리가 버겁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식 시장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 버리면 그만큼 우리 날씨를 이겨내는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그냥 온전히 평온한 상태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을 텐데 그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면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우리 셀트리온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대외 변수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셀트리온 주가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외 변수도 역시나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PBR로 고평가냐 저평가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PER 가지고도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좀 공부해서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그래도 지수 반대로 오름세로 올랐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 셀트리온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제가 추세선들 가격선들 많이 좀 올려놨었는데 이제 대체로 좀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고 여기 25만 원만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20만 3,500원, 23만 원 아니고 20만 3,500원. 이거는 연중 시가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파 안착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돌파 안착이 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자, 이 과정에서 투자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직접적으로 불똥을 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내부에서 결국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얘기가 결국은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이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아예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영향을 다소 좀 미쳤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대외 변수들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주가 떨어질 때 또 우리 셀트리온 제약과의 또 합병 이슈도 또 불거졌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울고 싶은데 뭐 뺨 맞는 격 정도 그냥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이 중요한 가격 19만 5천 원대를 좀 세게 넘어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기대해 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더 치고 나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21만 5천 원 제가 22만 원대 정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매물 구간들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서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렇게 좀 빨리 좀 내려왔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못한 것은 아니죠. 우리 유료 회원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제가 좀 더 고도화된 화살표 매매 기법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 매매는 제가 뭐 그냥 딱딱딱 찍어 놓는 게 아니라요. 과거 데이터 돌리면 돌릴수록 다 나옵니다. 여기 제가 딱 찍어 놓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매수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분들이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앞으로 드릴 거다. 앞에서 우리 제 영상들 꾸준하게 보아주셨던 분들은 화살표가 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핵심인 이 화살표 매매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서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영상만 보시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셀트리온은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고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이거 대외 변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주말께에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스라엘족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말께 나온 내용들 보면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요. 떠나라. 이제는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네. 그 이란 지역이라든가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어쨌든 자국민들 떠나라, 대피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바논 이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 지역 어느 지역도 역시나 뭐 세상 편하게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뭐 이란이 됐든, 네, 뭐 레바논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저는 다 마찬가지로 보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과 영국에서 자국민들 떠나라라고 지금 당부를 했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인사들을 암살한 후에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제 보복을 예고했어요. 그 얘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보복 안 할 수 없죠. 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전이죠. 확전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국제유가 흐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 국제유가 WTI 그 국제유가와 관련돼서 뭐 해외 선물 ETF를 뭐 유가와 관련돼서 뭐 사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사란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된다.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여러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매진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편을 좀 통해서 즉시 떠나도록 권장을 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뭐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뭐 장기간에 좀 대피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뉴스에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국민들을 이란이라든가 또는 이쪽에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좀 피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저는 이제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실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에도 그 부분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선제적으로 좀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는 FOMC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이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 둔화,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있는 그림이죠. 실제 우리 제조업 지표들이 좀 다운된 지표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7월 달에 중국하고 특히 미국의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 실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언급하면서 이거 실제 이거 뭐야 너희들 경기 둔화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니야? 왜냐면 경기 둔화가 아주 급격해지면 금리도 빨리 낮춰야지 나중에 금리 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높은 금리는 오히려 그죠 기업들을 더 옥죄는 역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러니까 FOMC라든가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한국은행은 절대 독립적이지 않아요, 투자 여러분들. 우리 뉴스나 우리 한국 뭐 뉴스에 보면 항상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을 뒤따르게 됩니다. 한국도 계속적으로 동결 해왔던 것도 역시나 미국의 눈치를 봐왔던 거예요. 그럼 미국이 본격적으로 9월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한국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쟁까지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우리 미국 증시 위태롭죠. 자, 이거 금요일 날 마감된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2.4%.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주말께 투자 여러분들 지금 보내는 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고, 왜냐면 신경 쓰이죠. 왜냐면 월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다 개파락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야간 선물 지수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빠졌는지. 야간 선물 지수가 362.25%까지 빠졌습니다. 네. 362.25. 362.2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 선물로 한번 가볼게요. 국내 선물 지수 보면 종가가 얼마였어요? 366.70이었잖아요. 근데 362.25면 어디예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라고 우리 투자자분들 국내 선물 옵션 이거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거 뭐야?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로 가보면 돼요. 코스피 지수나 우리 이 국내 선물 지수나 그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 추세 트렌드는 똑같거든요. 자, 지금 한번 가볼게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국내 선물 여기 가격 5월 31일 날 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저 우리 그 코스피 지수로 갈게요. 코스피 지수 가면 여기 딱 저점 나온 거 확인되세요? 여기 확인되시죠? 근데 여기 정도까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개파락하게 되면 대략 한 2,600, 한 50포인트 또는 여기 직전 저점 정도 요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 이제 떨어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야간 선물 지수가 이제 더 떨어졌으니까 그럼 우리 코스피 지수는 무조건 개파락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파락이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7시부터 봐야 되겠죠. 미국의 해외 선물 지수가 얼마나 빨리 반등이 좀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한국 시장 개장이 9시니까 그 전에 약 2시간 동안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개장돼서 움직이잖아요. 해외 선물 지수들이. 여기에서 반등이 얼마나 빨리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9시에 개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이 좀 덜 미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개파락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 그 개파락 폭이 좀 컸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나마라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좀 버텼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지금 시총 탑인 애플 주가가 그래도 0.69% 마감하면서 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락 전환하지 않으면서 좀 버텼다는 거. 미국 애플 주가입니다. 그나마라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낙폭은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네, 이렇게 상승 반전했다.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가가 갭 상승해서 음봉 캔들은 좋지 않지만 갭하락해서 양봉 캔들은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고가 매도세로 우리가 보는 거고 저가 매수세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갭하락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마이너스 1.78% 하락했지만 갭하락 이후에 양봉 전환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게 보기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지금 애플이 일단은 좀 버텼고 우리 엔비디아가 개파락 이후에 양봉 전환했기 때문에 특히 월요일날 우리 반도체 주식들 있죠. 우리 금요일날 크게 하락했잖아요. 반도체 주식들이 뭐 추가적으로 개파락하거나 아니면 뭐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했다가 빠르게 상승 반전 나오는지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국제유가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WTI 국제유가 요걸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요 경기 둔화, 최근에 그 리세션 그러니까 미국, 우리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요 많이 빠졌죠. 국제유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중동 전쟁 뭐 또는 이 부분들이 확산되는 영향이 간다 그러면 이 국제유가가 아주 빠르게 또 급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바닥에서 잘 받아줬었기 때문에 대략 한 70달러 정도 수준에서 잘 받아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80달러 이상으로 또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은 경기 둔화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예, 그 부분들이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경기 둔화 때문에 결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수요 부진. 예, 수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유가에 대한 그 수요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물가도 역시나 더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결국 문제예요. 네, 천천히 그러니까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거. 우리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문제가 됐었던 거지. 이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내려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 유가 흐름과 하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차트들은 이렇게 좀 간단히 보겠고요. 다시 셀트리온 오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죠. 그 모멘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1분기 매출 뭐 상당히 좀 잘 나왔고, 자, 2분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 진펜트라의 어떤 출시 효과들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3분기, 특히 3분기에는 상당 부분들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램시메 SC에 미국 출시된 이 진펜트라의 어떤 효과들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한 어떤 부분들 실제 이제 감가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다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운된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을 좀 억제했다. 많이 눌러놨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도 이제는 끝났고 합병에 대한 이슈들도 다 끝났고 실적 부분에도 다 반영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셀트리온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거 있죠. 그럼 얼마나 뭐 효율성 있게 뭐 예를 들면 뭐 자본이 됐든 뭐 사업 구조가 됐든 얼마나 효율성 있게 그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구조 가장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건 돈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뭐 재고 자산 소진, 뭐 매출 원가 등 개선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효율성을 정말 볼 수 있겠느냐. 실제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전망치는 좋다라는 거 앞에서 다 강조드렸죠. 네, 그런 전망은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2분기, 3분기, 4분기 잘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분명히 향방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뉴스 보도화도 좀 됐었는데 하반기 이제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인 제3공장 이 6만 리터입니다. 6만 리터. 네. 6리터가 아니고 6만 리터예요. 총 생산 능력을 25만 리터로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원가율 개선 뭐 그다음에 생산 효율성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제 또 제약과의 합병 얘기를 갑자기 또 터치면서 그쵸? 주가 상승을 좀 눌러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에 조금 더 악재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앞으로 또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가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앞에서 다 언급을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많이 셀트리온 해왔고 또 서정진 회장의 또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그런 긍정적인 주주하는 정책들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부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거를 언론에서 지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저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기회로 오히려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중을 절반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제 축소 의견을 좀 드리는 상황이고, 밑에서 다시 19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잡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뭐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화살표 매매 신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이 점은 우리 유료 회원분들 기다려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막 비중을 막 실어가지고 들어갈 타이밍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식시장도 역시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올라간다, 뭐 바닥 잡았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그 셀트리온과의 합병에서 가장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도 셀트리온 제약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앞에서는 제가 PBR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PER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요것도 투자자님들 하나씩 좀 알아두면요, 좋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거 뭐 다 나누기 하고 뭐 곱하기 하고 이런 거 다 계산할 거 아니잖아. 이 주식시장이 그래도 이런 정보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투자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식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우리가 단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PER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PER 잘 안 보이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드릴 거, 여기다가 적어드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지금 PER이 얼마인가요? 일단은 PER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PER이 뭐냐?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래서 주식의 가격을요, 이 주식에 대한 가격 있죠, 주식에 대한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에 대한 이 주식 가격이 너희들 벌어들이고 있는 그 순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싸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너희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벌어들일 만한 돈들이 5천 원이 아니라 막 너희는 8천 원, 9천 원, 막 만 원 벌 것처럼 주가는 이미 고평가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놓고 보면 너희들 너무 고평가돼 있다, 주가가 이미 너무 선반영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들 주식들 마찬가지예요. 전망치가 분명히 높아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들이 분명히 좋을 것으로 전망치는 나와 있는데, 실제 발표하기 이전에 주가는 막 세상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반영인데 어디가 고점 잡힐지 모르는 거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거 고점 잡힐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투자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반대로 저평가 주식인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저 주식은 이제 조만간에 실적 악재들 다 털고 나오면 바닥 잡힐 것 같은데 하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고, 겁이 나는 거고, 더 빠질까봐 이제 막 손들매하고 싶고, 뭐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매출도 뭐 전년도 대비해서 좀 낮고 영업이익도 낮단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전망치는 일단 다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셀트리온도 너 그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들 만들어내고 있는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치가 지금 괜찮은 거야? 비싼 거야? 싼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셀트리온은 PER이 84.07인데 84배로 볼게요. 84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셀트리온이 84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200배라고 해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진짜 이거 미친듯이 비싼 거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우리 셀트리온 셀제만 보면 안 되고 동종 업종을 같이 보셔야 돼.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면 삼바하고 같이 비교한다든지. 볼게요. 셀트리온 지금 84배, 셀트리온 제약은요 232배.
이거 진짜 미쳤다, 그쵸? 투자자분들 200배가 넘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비해서 주당 순 이익 대비해서 200배는 넘게 지금 고평가 받고 있는 거야. 이해되실란가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이해되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갈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73.54배. 73.54배. 그러니까 73배 정도로 놓고 보면 이 두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삼바보다도 우리 셀트리온이 조금 더 고평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같은 업종에서 보면. 네. 같은 업종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동종업종을 같이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가면 좀 바이오 이 신약 회사들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알테오젠도 한번 볼게요. 신약 회사들은 더 PER이 높고요. 거의 비교 불가도 있습니다. 요 알테 한번 보세요. 알테는 658%, 658배, 8%가 아니라 65배, 658배, 상당히 높죠. 이건 신약 회사들이기 때문에 HLB는 계산 불가입니다. 여러분들, HLB는 계산 불가. 왜냐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가 아니야.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계산 불가. 이거는 아예 0이에요. 0.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적자니까. 그런데 지금 막 시총이 요 정도니까 계산 불가지. 그러면 HLB를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뭐 퀀트 분석이라 해서 이렇게 숫자 놀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따지면요, HLB 매매 못해요. 알테오젠 매매 못합니다. 그쵸?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해요. 우리 셀트리온도 그렇죠. 야, 저거 80배? 투자 여러분들 이거 삼성전자 한번 볼까? 혹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몇 배예요? 28배. 28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PER이니까 높게 측정됐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PER 계산 불가로 나오네. 예, 계산이 안 나오네요 지금, 그쵸? 그런데 이거 전년도 기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PER이 7배. 예, SK하이닉스는 7배. 예. 다시. 죄송해요. 맞죠. 7배. 7.4배. 올해 기준으로, 지금 전망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올해가 다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나온 게 아니니까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4배 정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로 놓고 보면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있죠.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반도체로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막 주가가 엄청 비싸 보였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 PER이 7배밖에 안 되네.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이렇게 널뛰기가 더 클 거예요. 변동성이 더 클 겁니다.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평가 자체가 지금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당 순이익 비율 PER로 전망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이 회사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벌어 나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 주가가 얼마나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느냐, 저평가 받고 있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막 주당 순이익을 벌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너 17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 PER이 7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상대적으로 싸네.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이제 막 비교 분석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를 뭐 꼭 한국 반도체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 분석하기는 좀 어렵죠. 해외 기업들하고도 또 PER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오늘은 좀 차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셀트리온 제약이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 특히 저 고평가 논란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과의 합병은 주주들의 그 이익에 반한다, 오히려 손해다라고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셀트리온 주주도 아니지만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저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 입장에서 저는 발언을 하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을 위한다면 이거는 합병이 돼야 돼요. 합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셀트리온 상승에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이 작업들인데 먼저 선발대로 지금 헬스케어를 합병을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크게 효과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짧으면 뭐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이상 그 정도 시간들이 소요됐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지치죠. 힘들죠. 앞으로 셀제도 또 합병하게 되면 당장 뭐 올해 연말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정체하고 주가 못 갈 수도 있다. 다시 셀트리온 너 평가 또 절하돼야 되는 상황이고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합병은 돼야 될 것 같고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 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뭐 지연되고 뭐 또는 내년에 진행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 합당하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서정진 회장이 뭐 대규모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 매수하기는 어렵죠. 자본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일부 뭐 세력들이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더 도와주면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좀 저평가로 그러니까 고평가가 좀 완화되고 셀트리온은 지금의 이 평가보다 좀 버텨주면 약간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 자꾸 떨어지면 PER이 낮아질 거잖아요. PBR도 그렇고 PBR, PER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평가가 좀 해소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근데 셀트리온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그 평가 자체가 완화된다는 거죠. 격차가 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합병을 거부했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명분이 완화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전망은요. 셀트리온 제약이 그만큼 더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래서 셀트리온 위주로 뭐 셀트리온을 위주로 저는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을 주도주로 매매를 하되 만약에 이게 합병 부분들이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셀트리온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매매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고팔고 트레이딩 하라는 겁니다. 사고팔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서는 밑에 19만원 언더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갔었죠. 매수 포인트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서 모아가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이거 절반 매도가 나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20만 3,500원 본격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의견이 나갔던 거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19만원 언더로 또 내려오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19만 5천원 여기 아래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또 나온다면 비중 확대 의견 또는 뭐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들을 드릴 거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영상 의견 꼭 참고해 주셔서 대응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을 실제 투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 신호를 보고 또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